상철과 영자의 데이트. 엎치락뒤치락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커플이었는데요. 상철이 각성하고 영자를 선택했고요. 아마 제작진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보는데요. 상철에게 마지막 날 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일단 자신을 선택해 준 만큼 영자도 꽤나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본 게 많아. 내가 어린애 꼬시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일부러 다른 사람들 말도 안 걸었어. 문장 그대로 보면 영자 자신을 어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문맥을 좀 봐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영자가 이런 말을 먼저 했다면 어떨까요? 상철, 네가 놓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아직 못 본 게 많아. 그런데 일부러 안 보여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만으로 최종 선택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영자의 마음속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철이 나오고요. 남자 중에 마지막 순서네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남자 출연자로 뽑혔습니다. 영철이 1화에서 등장할 때 소개 문구 기억나시나요? 대쪽 같은 선비정신, 뒷심의 한 끗 차이로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뒷심이 한 끗 차이로 밀려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최근까지도요. 그런데 9화에서 심야 데이트 선택 때 정숙을 딱 선택하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뒷심으로 단 한 번의 승부수로 결혼까지 이뤄냈다는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영철의 멘트 제일 길게 보여주죠. 인생에 있어서 모든 화살을 안 좋은 일들을 다 막아줄 수는 없지만 다 막아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네, 예고편에서도 다 보였죠. 영숙과 정숙 사이로 가는 것처럼 화면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뭐 헷갈릴 정도도 아니었어요. 너무 직진하고 있는 게 보였죠.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29기 연상연하 특집 9화 최종 선택 대예언 초정밀 예측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29기의 마지막 회차가 될 10화 예고편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날 아침에는 프로포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6일차 아침 프로포즈 장면이 하나도 예고편에 나오지 않았죠. 섭섭한데요. 프로포즈 장면은 사실 직접적인 스포일러가 되니까 내보내면 안 되죠. 프로포즈하는 남자는 최종 선택을 100% 한다는 것과 같죠. 저는 영호가 영숙에게, 영철이 정숙에게, 상철이 영자에게 100% 꽃다발 프로포즈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영수도 아마 옥순에게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즉 영식과 광수를 제외한 4명은 아침 프로포즈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요. 만약에 영식이 현숙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좀 스릴러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아침 산책도 할 테고 대화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날 마지막 날 아침 큰 변화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는 마지막까지 영숙을 설득하려고 하겠고 상철은 마지막까지 영자를 설득하려고 하겠죠. 자, 최종 커플은 과연 몇 커플이나 나왔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9기 출연자 라이브 방송도 동시에 있습니다. 결혼 커플은 본방에서 밝혀질 거고요. 현커는 라방에서 밝혀질 텐데요. 최커 중에 현커는 누구일지도 예측해 봤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네요. 연프 방정식의 최종 커플 과학적 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대예언이니만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화에서 심야 데이트 선택 결과가 다 공개됐고요. 영철이 정숙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영철은 그래도 영숙에게 갈 줄 알았는데요. 뭐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네, 이번에 저 름의 성적이 워낙 안 좋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의외의 결과로 나오게 된 영철, 정숙의 데이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철은 고민 끝에 정숙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마음도 사실 정숙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확신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 내 여자가 맞을까? 데이트 시작했고 분위기가 많이 좋은가 봅니다. 네, 영철이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 그게 미치는 거지, 사람. 그러니까 그 말대로 뭔가 된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말대로 된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랜덤의 신이 정해준 운명, 뭐 이런 쪽 이야기 같은데요. 정숙이 좋냐고 물어봤고 영철은 좋다고 답합니다. 뭐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마지막 데이트에서 이렇게 서로 좋다고 하는데요. 설마 서로 선택을 안 할까요? 다음은 영수와 옥순의 데이트로 이어집니다. 뭐 이쪽은 이미 굳은 자죠. 영수는 본인이 했던 말대로 이제껏 만나온 모든 여자 중에 옥순이 제일 예쁘고 마음에 드나 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막 의지를 드러내죠. 이 커플은 뭐 이 정도만 봐도 되겠죠. 상철과 영자의 데이트.
엎치락뒤치락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커플이었는데요. 상철이 각성하고 영자를 선택했고요. 아마 제작진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보는데요. 상철에게 마지막 날 밤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죠. 일단 자신을 선택해 준 만큼 영자도 꽤나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본 게 많아. 내가 어린애 꼬시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일부러 다른 사람들 말도 안 걸었어." 문장 그대로 보면 영자 자신을 어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문맥을 좀 봐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영자가 이런 말을 먼저 했다면 어떨까요? "상철, 네가 놓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아직 못 본 게 많아. 그런데 일부러 안 보여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장면만으로 최종 선택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영자의 마음속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식적인 심야 데이트는 아니고요. 심야 데이트가 끝나고 영호가 영숙에게 1대1 대화 시간을 요청했나 봅니다. 심야 데이트 때는 영식이 함께 있었죠. 1대1이 아니었어요. 그 장면은 예고편엔 안 나왔고요. 네, 1대1 대화 안타깝지만 분위기가 별로예요. 상대가 너무 좋은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초조하고 조급했던 영호는 또 궁색하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택에 부담이 있으면 그냥 한 달짜리 썸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만나도 상관없다. 선택해 달라. 뭐 이런 말이죠. 영숙은 불편한 표정으로 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미 영호는 한 줌만큼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일차 첫 데이트 때 당당하고 세련되고 다정했던 영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3일차 데이트에서 토라진 이후에 영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영호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찌질한 연하남 포지션을 차지한 거는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네, 슈퍼데이트권 사용 와중에 대인배의 모습으로 점수를 좀 따보려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영숙이 영호에게 완전히 기울었을 때나 가능한 작전이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대인배 작전도 완전 실패했죠. 오히려 영철에게 기회만 줬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처음부터 영호, 영숙은 뭔가 그림이 좀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뭐 그림체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데이트를 거듭하는데도 영숙의 표정이 밋밋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리뷰를 할 때마다 계속 "영숙은 최종 선택을 포기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 중간에 영철이 들어오면서 차츰 영숙의 얼굴에 생기가 생겨요. 어쩌면 그러면 '잘하면 영철이라도 최종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또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죠. 영호를 단호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저울질을 계속했죠. 인과응보인가요? 결국 마지막 데이트에서 영철을 정숙한테 뺏기고 맙니다. 네, 영숙은 마지막 날 밤 영철을 불러내서 마지막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숙의 대사에서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철님 마음은 알겠고 왜 바뀌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 영숙이 진작에 영호를 끊어내고 영철에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영숙과 영철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공식 커플로 보였다면 정숙이 아마 쉽게 영철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4일차에 러닝 약속이 펑크가 났죠. 영철이 늦잠 자는 바람에. 그런데 왜 다 용서해 놓고 5일차에는 러닝 약속을 다시 잡지 않았을까요? 영숙이 좀 자만했나요? 영호도 영철도 일편단심이니까 '내가 둘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이었을까요? 네, 5일차 오전에 슈퍼데이트 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정숙보다 먼저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 마지막 단돌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나는 영철 너에게 올인이다. 직진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으면 영숙이 정숙으로 마음을 바꾸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영철 버스는 떠났습니다. 이제 와서 읍소를 해봤자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자, 이제 운명의 최종 선택 예측입니다. 원래는 남자, 여자 좌우로 이제 하객진을 쫙 펼쳐서 서 있는데요. 그대로 따라서 여기 표현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작아져서요. 네, 그냥 이렇게 평소 보시던 대로 나란히 두 줄로 세웠습니다. 윗줄, 아랫줄. 네, 일단 저희 연프방정식의 예측은, 네, 즉, 저름의 예측은 철저히 숫자만을 가지고 계산했음을 알려드리고요. 네, 최종 선택의 경우는 정방향, 역방향, 뭐 영수부터 상철부터 이런 순서가 없죠. 그냥 제작진이 고른 순서대로 합니다. 누구부터 선택하느냐? 제작진이 항상 고민을 좀 하는데요. 보통은 관심이 좀 떨어지는 쪽부터 혹은 결과가 굉장히 자명한 쪽부터 시작하는 편이죠. 네, 그런 면에서 29기 후반 최대의 이슈가 되었던 사각관계 영우, 영숙, 영철, 정숙 이쪽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첫 주자로 상철을 골라봤습니다. 선택이 분명해 보이고 여러 명과 꼬여 있지 않아요, 현재. 네, 옥수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죠. 상철이 나와서 울먹입니다. 많이 어렵고 속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네, 자막으로는 너무 늦게 소중함을 깨달은 남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좀 힘들긴 힘들었었나 봐요, 울먹이고. 옥순에게 최종 고백에 가까운 러브레터까지 썼다가 그 이후에 차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5일차 밤부터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영자한테 돌아오는데 힘들었죠. 네, 여기서 연프 방정식이 집계한 상철의 여자 출연자들에 대한 최종 호감 점수 보실까요? 네, 이렇게 최종 6일차 기준으로 영자에 대한 호감도가 41점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원래는 옥순에 대한 호감도가 영자보다 한참 높았어요. 50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옥순을 최종 선택할 게 거의 확실한 수준까지 갔었죠. 그런데 5일차 밤에 아주 확실하게 거절을 당하면서 상철이 상처를 많이 이게 라임이 맞네요. 예, 상철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상철 입장에서는 영자도 놓치고 옥순도 가버리고 최악으로 완전히 망한 상태였었는데요. 제작진이 심야 선택으로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상철은 반성을 제대로 했고요. 이 남은 시간 영자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이 정도 점수 40점대까지는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40점은 넘었기 때문에 점수상으로도 최종 선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네, 영자를 선택합니다. 네, 5일 내내 2순위였긴 했지만요. 영자에 대한 호감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옥순에게 거절당한 지금 영자가 1순위인 건 너무 당연하고요. 영자에게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다 모두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영자가 선택을 안 해주더라도 영자를 선택해서 자신의 미안함, 고마움 표현해야죠. 사람이라면 말이죠. 자, 상철의 선택이 끝나면 바로 영자의 차례가 될 것 같고요. 영자의 발언은 짧게 나왔습니다. 네, 설레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고 딱 요만큼 나왔고요. 자막으로는 그 설렘의 시간이 서글픈 여자라고 나왔습니다. 영자가 상철에게 얼마나 설렜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초반부터 상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상철한테 완전히 반할 정도로 설레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네, 영자는 그 정도의 호감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뭐 어쨌든 마지막에 마음고생이 많았죠. 사실 선택을 포기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제작진이 억지로 심야 데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CPR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공호흡기 달고 덕분에 상철과의 관계가 겨우겨우 살아났고요. 영자의 호감도 점수를 보시면요. 당연히 상철이 1등, 나름 2순위였던 영호를 빼면 정말 상철에게 집중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영자는 그러면 최종 선택을 할까요? 네, 영자도 일단은 상철을 선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커플의 탄생입니다. 상철이 다시 예뻐졌다기보다는 지난 5박 6일이 너무 아쉬워서 최종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포기하면 정말 '나는 지난 6일 동안 뭘 한 거지?' 뭐 이런 자괴감이 들 것도 같죠. 서글펐던 감정을 굳이 선택 전에 언급한 것도 "나 너 선택하지만 좋아서만 그러는 건 아니야." 분명히 전달하는 거고요. 자, 이제 광수로 가 볼까요? 순서상 옥순과 두 남자가 나올 차례 같거든요. 광수의 최종 멘트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네, 여기 광수의 최종 호감도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원래 옥순에 대한 호감도가 70점까지 갔었어요. 이건 뭐 거의 확신의 최종 선택 단계였는데요. 그런데 상철과 마찬가지로 5일차 저녁에 호되게 차였습니다. 차이고 나서 남자 방에 돌아와서는 옥수는 보는 눈이 없다면서 이제 옥순을 비난까지 했고요. 좀 흑화했다. 감정이 완전히 상해서 흑화했다고 봤고요.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30점을 적용했습니다. 이럼에도 옥순이 1등이에요, 여전히. 뭐 워낙 다른 여자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최종 선택을 할까요? 네, 광수는 선택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미 흑화했고요. 이제 와서 옥순 선택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옥순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다음은 영수의 차례입니다. 영수의 마음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스케치북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소개 때 스케치북 가지고 나왔다고 좀 칭찬을 받았거든요. 저는 내용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드니까 스케치북이라는 이제 대형 메모장을 사용한 꼼수로 봤는데요. 뭐 전략적으로 스케치북을 잘 사용한 건 맞죠. 네, 제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영수의 호감도 점수 확인해 볼까요?
옥순에게 77점, 엄청나죠? 네, 한때 2, 3순위였던 영숙, 정숙, 순자에게는 뭐 흔적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하게 영수는 옥순에게로 갑니다. 이제 옥순에게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차례 옥순인데요. 옥순의 멘트는 예고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결과는 다 알고 계시고요. 호감도 보실까요? 옥순의 호감도를 보시면 영수가 압도적입니다. 85점. 광수에게는 초반에 약간 호감도를 줬지만 그게 전부였고요. 상철에게는 의미 있는 호감도가 쌓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옥수는 영수를 선택합니다. 네, 두 번째 최종 커플 탄생이고요. 네, 다음은 순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수만을 골랐던 순자. 마지막에는 호감이 있어서 영수를 골랐다기보다는 약간 좀 오기로 더 이상 고를 사람 없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영수니까 오기로 영수를 계속 고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순자의 호감도는 역시 영수에게 몰려 있는데요. 영수에 대한 호감도가 40점대라서 점수로만 따지면 최종 선택이 유력한 점수인데요. 최종 선택을 할까요? 네, 저 름에는 44점의 높은 점수에도 순자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순자가 계속 영수를 선택해주는 바람에 점수는 높게 나왔지만요. 허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영수와 옥순이 공식 커플로 정해진 이 상황에 자존감 높은 순자가 영수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이제는 순자와 연결되는 또 다른 남자 영식의 차례입니다. 아휴, 정말 영식에게는 파란만장했던 솔로 나라였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커플이 되고 싶다는 욕망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미숙함이 일찍부터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여자 출연자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영식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기는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커플이 되기를 바랬을 뿐일까요? 네, 영식 성향상 나름 멋진 최종 멘트를 준비했을 것 같긴 한데요. 예고편에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호감도를 보시면 현숙, 순자, 영자에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정말 호감의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영식이 과연 최종 선택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최종 선택을 할까 봐 걱정하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식은 마지막까지도 두 가지 옵션 중에 뭐가 더 멋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절당했음에도 나는 사랑을 굽히지 않고 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최종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할 거야. 두 번째 가능성은 나를 불편해하는 그녀를 위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사라져 줄 거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자, 뭐가 더 멋있을까? 영식은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영식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현숙을 선택하지 않고 최종 선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놀라셨죠? 네, 아무리 영식이라고 해도 현숙한테 그렇게 몇 번이나 확답을 받았고 영숙에게는 혼나기까지 했는데 현숙을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실제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더라도 원래 의도가 그랬더라도 인터뷰에서 제작진에게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다면 제작진 쪽에서 완강히 뜯어 말리고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제발 선택하지 말아달라. 우리 프로그램 폭파된다. 자, 이제 현숙입니다. 마음고생 많았죠. 영호에 빠져서 뚝딱거릴 때 귀여웠는데요. 영호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신청도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못한 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현숙의 호감도는 이렇고요. 영호 외에는 그냥 그런 정도. 후반부에 계속 영수를 선택하긴 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였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는 없겠죠. 가끔 내가 좋아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던 남자는 매칭에 실패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그래, 이 기회에 나는 고백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네, 최종 커플은 못 되지만 밖에 나가서 만나볼 것을 염두에 두는 포석이죠. 예, 현숙이 근데 그 정도의 적극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면 이미 솔로나라 내에서 영호와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높은 확률로 영호는 아직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순서상. 왜냐하면 최대 관심사 사각관계의 일원이거든요. 네, 마지막 사각관계는 영호부터 시작합니다. 첫인상에서 옥순을 골랐던 것 빼고는 계속해서 영숙 하나만을 골랐던 지고지순했던 영호인데요. 네, 호감도 점수에서 보시다시피 영숙 72점. 온전히 영숙만을 위해 버텨왔죠. 옥순이 광수와 상처를 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손절한 것과 달리 영숙의 손절 장면은 예고편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10화에 영숙이 공식적으로 영호한테 거절 의사를 전할까요?
원래 영호는 무조건 최종 선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되든 말든 최종 선택을 한다. 네, 그래서 영숙이 공식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나를 제발 최종 선택하지 말아줘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최종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영숙에게 갑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5박 6일 한 여자만을 위해 살았는데 선택까지 포기하면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죠. 자, 영호의 다음으로 영숙이 나올지 영철이 나올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호와 영철의 선택이 영숙으로 같다면 당연히 영철이 먼저 선택하고 영숙이 그 둘 중에 선택하는 순서로 가는데요. 영철이 먼저 나와서 정숙을 선택해버리면 순서가 완전히 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영숙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숙의 멘트입니다. 한 사람이 주신 저에 대한 온전한 마음, 굉장히 큰 선물로 받겠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영호에 대한 멘트죠. 네, 온전한 마음을 받은 만큼 나도 돌려줄 거다 이러면 선물로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영호에게 마음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영철에 대한 멘트는 안 나오고요. 자, 영숙의 호감도 보실게요. 4일차 정도부터 영호와 영철이 역전됐어요. 영철이 1등입니다. 영숙의 마음은 영철이에요. 예, 하지만 영숙도 영철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을 포기하죠. 네, 마음이 영철에게 있는데 영호의 썸 제안이 귀에 들어왔을 리 없고요. 영철의 마음을 다 확인했는데 정숙에게로 이제 와서 영철을 선택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네, 이제 영철이 나오고요. 남자 중에 마지막 순서네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남자 출연자로 뽑혔습니다. 영철이 1화에서 등장할 때 소개 문구 기억나시나요? 대쪽 같은 선비 정신, 뒷심의 한 끗 차이로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뒷심이 한 끗 차이로 밀려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최근까지도요. 그런데 9화에서 심야 데이트 선택 때 정숙을 딱 선택하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뒷심으로 단 한 번의 승부수로 결혼까지 이뤄냈다는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영철의 멘트 제일 길게 보여주죠. 인생에 있어서 모든 화살을 안 좋은 일들을 다 막아줄 수는 없지만 다 막아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예, 영철의 호감도 점수는 영숙과 정숙 49대 44로 나뉘었었는데요. 4일차 저녁부터 정말 제로에서부터 정숙의 호감도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영숙에 대한 호감도가 한 번에 싹 사라진 건 아니었어서요. 실제로 5일차까지도 영숙하고 영철은 슈퍼데이트 나쁘지 않은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됐지만 점수상으로는 정숙이 영숙을 역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틀 동안 거의 3, 40점 차이를 쫓아가는 대약진을 보여줬고요. 이대로라면 사실 역전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철은 정숙을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고편에서도 다 보였죠. 영숙과 정숙 사이로 가는 것처럼 화면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뭐 헷갈릴 정도도 아니었어요. 너무 정숙한테 직진하고 있는 게 보였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숙의 선택이네요. 정숙은 감정이 좀 복받쳤습니다. 행복한 추억들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영철의 선택을 받은 상태에 4일차 랜덤 데이트 때부터 이틀이 꿈만 같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고요. 네, 정숙의 호감도를 보시면 원래 정숙은 원래 영수만 선택하고 있었잖아요. 초반에. 영철과 랜덤 데이트를 하면서부터 완전 영철에게 올인. 4일차 저녁부터 모든 점수를 영철에게만 주면서 결국 영수를 뛰어넘고 50점대까지 기록합니다. 네, 이 점수 자체로 최종 선택 확실한 점수예요. 심야 데이트까지 완벽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숙이 시간이 너무 짧았나? 아직 최종 선택을 못하겠어 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시간이 짧았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일단 최종 선택은 할 것이고요. 네, 정숙은 영철에게로 갑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최종 커플의 탄생입니다. 자, 모두 선택이 끝났고요. 그러면 최종 커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영광의 최종 커플들이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형커든 아니든 일단 솔로 나라에서 결실을 맺으셨다는 것에 큰 축하를 드리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예측일 뿐입니다. 저희가 최종 커플 예측 모델 돌리잖아요. 26개 이벤트를 다 채점하면서 최종 커플 성사 가능성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물론 마지막 거 10화는 그냥 추정치를 사용했고요. 5차를 감안하더라도 비슷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최종 커플 예상 순위 1위는 영수 옥순이었고요. 3위가 영철 정숙 커플, 4위가 상철 영자 커플 되겠네요.
왜 2위가 빠졌냐고요? 2위는 영철 영숙 커플이었습니다. 3위 영철 정숙 커플과 양립할 수가 없죠. 영철 정숙 커플이 워낙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점수가 역전까지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현커가 있을지까지 예측해 볼까요? 네, 먼저 영수 옥순 커플은 현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이 워낙 좋은 감정으로 최종 커플이 됐기 때문에 실제 방송 직후부터 1일로 사귀고 있을 것 같고요. 방송 초기에는 영수가 좀 미움을 많이 받았죠. 옥순이 위로해 줬을 것 같고, 방송 이제 후반부에는 옥순이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영수가 위로를 잘 해줬을 것 같습니다. 둘이 있어서 서로 잘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영수 입장은 원래 이제 사계절은 만나봐야 한다기 때문에 아직 결혼은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잘 만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이제 올 여름쯤에 결혼 소식도 들릴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커플은 영철 정수 커플. 네, 현커고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둘이서 영혼의 부산에 있는 오리고기집 놀러 갔던 것도 밝혀졌고요. 뭐 이미 뭐 우리는 그 이상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마음이 아프지만 다음 커플 상철 영자는 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별 커플, 별커 되겠습니다. 밖에서 데이트 몇 번 했겠죠. 근데 뭐 나이 차도 너무 많고요. 상철도 그랬지만 영자도 마음이 별로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상철에게 영자는 이순이었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평생 연하를 사귀어 본 적 없는 영자 입장에서도 상철은 그냥 6명 중에 그나마 눈에 띄는 연하남 정도였다고 생각되고요. 밖에서 보면 자신의 마음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좋은 누나, 동생 관계로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상철이 영자 학원의 홍보 전단지 돌려주는 사진 돌았죠? 네, 그 정도 친한 사이로 남았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왔는데요. 아직도 결혼 커플이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영식과 현숙일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상철과 옥순이라고 들었다고요? 영호와 영숙이기를 바라신다고요? 네, 왜들 그러세요? 다들 아시잖아요. 결혼 커플은 영철과 정숙 되겠습니다. 3월쯤에 결혼식 한다고 했던가요? 장인어른 되실 정숙 아버지가 영철을 엄청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뒷얘기도 궁금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라방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기로 하죠. 네, 지금까지 9화 대예언 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29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28기가 워낙 레전드였잖아요. 그래도 후반부에 옥순의 사각관계, 뭐 영철의 대반전, 영식의 등장,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나는 솔로가 항상 좀 그렇습니다. 정이 들면 뭐 작별이에요. 최종 커플 예측은 이미 다 해드렸지만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저희 예측 시스템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연프 방정식이 29기 방송 동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28기 동안 구독자 유입보다 한 5배 적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물론 저는 비난, 불평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에게는 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이고요. 네, 연프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